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쏟아지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예식장. 한동철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그의 30년 지기 중마고우인 박성훈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경쾌한 클래식 선율이 뒤섞여 들려왔고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동철은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성훈이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다가 동철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로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친구의 얼굴에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아버지의 뿌듯함과 시원섭섭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진심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선 동철은 대학 동창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중년이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들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왁자지껄하게 떠들었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동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옛날에 우리끼리 농담으로 동철이 딸이랑 성훈이 아들이랑 사돈 맺자고 했었는데 기억나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철이 21년 전 잃어버린 딸 한지은의 이야기는 금기어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철은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딸을 찾아 헤맨 세월만큼이나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감춘 동철은 다시 식장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버진 로드 입구의 문이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최수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는 신부를 보며 하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동철 역시 예의상 신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동철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최수아의 얼굴은 동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 지은이 어른이 되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오뚝한 콧날,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담은 인매까지 죽은 아내와 어린 지은을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어보았지만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이는 순간 동철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부의 왼쪽 목덜미, 귀 밑 2cm 지점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초승달 모양의 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붉은 점이었습니다. 의사조차 특이하다고 했던 그 점을 동철이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귓가에는 윙하는 이명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버진 로드로 뛰어들어 신부의 손목을 잡고 지은아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었고 수많은 하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은 동철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신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 지은이라면 왜 성훈의 사돈댁 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21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만 가지 의문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동철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동철의 영혼은 이미 화려한 예식장을 떠나 21년 전 그 끔찍했던 여름날의 시장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끈적한 습기가
온몸을 감싸던 7월의 오후였습니다. 5살 배기 지은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동네 재래시장을 찾았던 그날, 동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아빠, 나 저거 사줘 하며 붕어빵 가게를 가리키던 지은이의 해맑은 미소 하나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동철은 혹여나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 안에 꼭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건어물 가게 앞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펑하는 굉음과 함께 근처 노후된 변압기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밀려드는 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군중의 힘은 거대했습니다. 누군가의 가방에 치이고 덩치 큰 남자에게 떠밀리는 찰나의 순간 땀에 젖은 지은이의 작은 손은 마치 미꾸라지처럼 동철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동철이 중심을 잡고 급히 손을 뻗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의 등과 머리에 가려 지은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은아, 한지은,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시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동철의 절규를 무참히 삼켜버렸습니다. 단 1분, 아니 30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이 동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동철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시장 바닥을 기어 다니며 아이를 찾았고 밤이 새도록 파출소 앞을 지켰지만 지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업도 포기한 채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습니다. 고아원, 보육원, 미아 보호소, 지은이와 비슷한 아이가 있다는 제보만 들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맨발로라도 뛰어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뼈저린 실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동철아. 내 인생도 살아야지.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만류했고 경찰조차 장기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거울 속의 동철은 점점 말라비틀어진 고목처럼 변해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죄책감과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아빠, 어디 있어? 라고 울부짖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현재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신부 최수아를 바라보는 동철의 눈가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1년 전 잃어버린 딸이 하필이면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며느리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동철의 심장은 머리의 판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 점은, 저 웃는 인매는, 그리고 나를 보며 스쳐 지나갔던 찰나의 낯익은 느낌은 분명 내 딸 지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헛된 희망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지만 부모의 직감은 논리나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의 영역이었습니다. 동철은 식은땀이 흐르는 손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수아가 정말 지은이라면 지금 축복받고 있는 저 결혼식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철은 흔들리는 동공을 애써 감추며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친구와의 우정을 깨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박살내는 일이 될지라도 21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을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동철은 단 한숨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신부 수아의 목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초승달점이 어둠 속에서 형광등처럼 빛나며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던 동철은 결국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의 집들이 겸 뒤늦은 결혼 선물을 전해주고 싶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성훈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며칠 뒤 동철은 성훈과 함께 수아의 신혼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수아가 어서 오세요, 아버님, 그리고 아저씨도 오셨네요. 라며 맑은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철의 심장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21년 전 아빠 하고 부르던 어린 지은이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행복이 집안 곳곳에 묻어 있었지만 동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동철의 시선은 집요하게 수아의 목덜미와 얼굴을 쫓았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동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새아기가 참 미인이네. 어렸을 때도 인기가 많았겠어. 혹시 어릴 적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내 딸 생각도 나고 해서. 뜬금없는 요청일 수 있었지만 딸을 잃은 동철의 사연을 아는 성훈과 그의 아들 내외는 안타까운 마음에 선뜻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수아가 안방에서 두툼한 앨범 2권을 들고 나왔을 때 동철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앨범을 받아 들고 첫 장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재롱잔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수아였고 사랑받으며 자란 티가 역력했습니다. 동철의 가슴 한구석에서 실망감이 피어오르려는 찰나 그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5살, 6살 무렵의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동철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예쁘장했지만 목이 깨끗했습니다. 그 특이한 초승달점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7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에 이르렀을 때 동철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단발머리를 하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7살 아이의 목덜미에 이전 사진에는 없던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점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점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선천적인 점이 7살이 되어서야 나타날 리는 만무했습니다. 6살까지의 아이와 7살 이후의 아이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철은 솟구치는 격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새아기, 혹시 7살 이전에 크게 앓거나 다친 적이 있었나? 사진을 보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7살 때 아주 심한 독감을 앓았대요. 고열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맸는데 깨어나 보니 그 이전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쇼크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라고 하셨고요. 수아의 대답은 동철의 확신에 객기를 박았습니다. 7살 때의 고열과 기억 상실, 그것은 21년 전 비 오는 날 실종되었던 지은이가 겪었을 상황과 너무나 맞아떨어졌습니다. 동철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본 수아가 묘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제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억을 잃은 후로 부모님은 저를 끔찍이 아끼셨지만 저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거든요. 마치 제가 진짜 딸인 수아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엄마가 가끔 저를 보며 슬픈 눈을 하실 때면 제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수아의 고백은 동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의 딸 지은이가 21년 동안 남의 집에서
죽은 아이를 대신해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파왔습니다. 동철은 앨범을 덮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잔인한 진실을 파헤치고 딸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앨범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한 동철은 그 길로 곧장 과거 최수아의 가족이 살았던 옛 동네를 찾아 나섰습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동네의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동철의 집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최정도 부부의 옆집에 살았다는 한 노인을 요양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철이 최정도의 이름과 딸 수아의 이야기를 꺼내자 흐릿했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증거가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집 딸 수아, 그 아이는 죽었어. 21년 전 여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동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었다니, 지금 멀쩡히 살아 결혼까지 한 수아가 죽었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그 집 안주인이 완전히 미쳐버렸어. 매일 밤 아이 이름을 부르며 동네를 헤매고 다녔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자기 딸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나타나서는 죽은 수아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군. 동네 사람들은 다들 쉬쉬했지만 뭔가 구린내가 났어. 그 뒤로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지. 노인의 증언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최정도 부부의 친딸인 진짜 수아는 이미 21년 전에 사망했고 지금의 수아는 아내의 정신 착란과 부부의 비틀린 욕망으로 인해 대용품으로 데려와진 내 딸 지은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동철은 지금 당장 그들을 찾아가 멱살을 잡는 대신 가장 중요한 당사자 수아를 먼저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기색이 역력한 수아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낸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 다니며 21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목에 선명한 점이 있는 5살 지은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아 양, 아니, 지은아, 이 아이가 바로 내 딸이다. 그리고 잃어버릴 당시 내 딸의 목에는 자네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네. 수아는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목을 번갈아 만지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부정하려 했지만 앨범에서 보았던 6살 이전 자신의 모습과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겹쳐지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동철은 눈물을 머금고 호소했습니다. 자네가 7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했지. 그때가 바로 우리 지은이를 잃어버린 시기네. 부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 자신의 진짜 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한 번만 받아주게. 수아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며 느꼈던 정체 모를 공허함의 답이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철과 수아는 나란히 앉아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꺼낸 순간 동철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동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은아, 내 딸 지은아. 수아 역시 믿을 수 없는 결과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무너지는 동철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였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그 따뜻함.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던 그 눈빛의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동철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아버지와 딸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는 기적의 순간이자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폭풍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구겨질 정도로 힘을 준 동철은 형사 2명과 함께 최정도 부부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 시간이자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도둑들을 단죄할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고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문을 연 최정도는 동철의 뒤에 서 있는 형사들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동철은 더 이상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던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채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면, 아니 짐승이라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알 텐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훔쳐다가 21년이나 속이고 살 수가 있어. 내 딸 지은이, 아니 수아가 당신들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명백히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최정도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고 최정도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이 미리 확보해둔 21년 전 죽은 진짜 최수아의 사망 진단서와 매장 기록을 들이밀자 부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자 아내가 오열하며 추악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 수아가 죽고 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시장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죽은 우리 수아랑 너무 똑같아서 저도 모르게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들의 변명은 기가 찼습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아빠를 찾았지만 병원에 데려가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까봐 집에서 해열제만 먹이며 버텼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열이 내린 아이가 기억을 잃고 멍하니 있자 그들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착각했습니다. 죽은 딸을 대신할 완벽한 대용품, 그것이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최정도는 바닥을 기어가 동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읍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기억 잃은 애를 고아원에 보내느니 우리가 잘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에 수아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란 거 아닙니까? 그 뻔뻔한 말에 동철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건 유괴고 사육이야. 당신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인형 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21년을 지옥 불 속에서 살았어. 매일 밤 내 딸이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맞아 죽지는 않았을까 상상하며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고. 당신들이 내 딸을 잘 키웠다고 말할 자격은 없어. 당신들은 내 딸에게서 친부모를 빼앗고 나에게서 딸의 어린 시절을 통째로 도려내간 악마들이야. 동철의 절규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고 듣고 있던 형사들조차 주먹을 불끈 종저로 처절했습니다. 결국 최정도 부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은팔찌, 아니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아내는 수아한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안위와 딸에게 미칠 충격만을 걱정하는 그 이기적인 모성애에 동철은 치를 떨었습니다. 경찰차에 붉은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아파트 단지 입구, 연행되어 가는 가짜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철은 허탈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시원하기는커녕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 가장 잔인한 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딸, 수아에게 이 끔찍한 비극을 전해야 하는 일, 자신의 친부모가 자신을 유괴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딸의 무너질 가슴을 생각하니
동철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잔인한 진실의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부모가 실은 유괴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사람의 대역으로 살아왔다는 현실은 수아의 영혼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남편의 위로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어둠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단 하나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찾기 위해 인생을 바친 친아버지 한동철의 존재였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운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동철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얼굴에 동철이 나타났을 때 수아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철은 말없이 수아를 낡은 방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란다. 21년 전 네가 떠난 그날 그대로 멈춰있는 방이야.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시간 여행을 한 듯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바랜 분홍색 벽지, 꼬질꼬질해진 고민형, 오사라이가 쓰던 작은 책상과 크레파스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있는 그 물건들은 동철이 얼마나 간절하게 딸을 기다려왔는지를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은이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보고 싶은 우리 딸, 오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지. 동철이 딸 없는 생일마다, 딸 없는 입학식마다 눈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던 수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곧이어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길러준 부모의 비틀린 집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동철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동철 역시 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살아서 돌아와줘서, 이렇게 아빠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2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아버지와 딸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이별의 고통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최수아라는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한지은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21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재회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운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철의 친구이자 지은의 시아버지인 성훈이 동철과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야, 한동철, 우리가 옛날에 술 마시면서 농담처럼 했던 말 기억나냐? 나중에 우리 애들 크면 사돈 맺자고 했던 거 말이야. 동철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근데 그게 진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랬습니다. 하늘은 잔인한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기가 막힌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철이 가장 믿는 친구의 아들이 지은의 남편이 되었으니 지은은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으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지은이 쟁반에 과일을 깎아내우며 아빠, 아버님, 안주 드세요 하고 환하게 웃자 두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 번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비록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위에 새 살이 돋아나 더 단단한 가족애로 피어난 것입니다. 21년의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저녁 식사 시간. 창밖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기적 같은 부녀 상봉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낸 아버지의 집념, 그리고 낳은 정과 기른 정 사이에서 갈등했을 딸의 마음 등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동철이었다면 딸을 유괴해 기른 그 가짜 부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